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과학관엽 동물원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동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먼저 두 앵커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아우, 소고기. 좋아하죠. 근데 비싸서 잘 못 먹지만 좋아하죠. 다들 맞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없어서 못 소고기 먹죠, 뭐.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예. 또 이 소고기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우, 그렇죠. 으뜸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이 소, 그중에서도 또 토종소라서 한번 일단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고기 말고 이번에는 그냥 소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소 하면은 황소, 누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밭을 가는 네. 황소가 시골에 제일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먼저 떠오르시죠? 네네. 예,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건 이 황소지만 이 토종소는 황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말씀하신 누렁소, 황소 외에 칡소와 검은소 그리고 흰소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이동훈 기자가 소개해준 소 중에서 칡소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게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그래도 알려진 소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이 칡소는 온몸에 칡덩굴 같이 검은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얼룩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또 호랑이 무늬와 비슷하다고 해서 호반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허. 특히 칡소는 우리 문학 작품에도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어느 작품에 좀 나왔습니까? 먼저 이중섭 화가의 소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황소가 아니라 검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모델이 바로 칡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네. 이 노래 가사라도 응용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얼룩배기 황소라고 말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고유의 소, 칡소를 의미한다고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스튜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네, 있는데 조금 들어볼까요? 들어보셨. 지금 방금 나온 요 구절이 바로 이 정지용의 시에 나오는 얼룩배기 황소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림 또 시 노래뿐 아니라 동요 중에서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송아지도 칡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저는 네. 몰랐는데 앵커가 더 잘 알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소가 바로 이 칡소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뭔가 덩굴 무늬가 있는 것 외에도 그럼 외모 외에도 좀 누렁소, 황소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칡소는 이 다른 소에 비해서 좀 자라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아, 네. 성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질병에 강하고 힘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옛날부터 싸움소, 소싸움에도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이 털의 색깔이겠지만 아직 칡소의 털 색깔과 관련한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칡소가 뭐 싸움도 잘하지만 한우 중에서 아주 중요한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 칡소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아주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온 소고요. 예. 무엇보다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칡소와 칡소를 교배하면 칡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렁소, 또 검은소, 흰소까지 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칡소가 토종소의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데 핵심 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칡소를 통해서 한우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육종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은 한우의 한 품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유전자를 잃지 않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종 소들의 뿌리가 되는 소가 바로 이 칡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보고 있는 같네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밖에 다른 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또 다른 토종소로 이 검은소 흑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흑우는 크게 두 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주 흑우와 내륙에 사는 흑우입니다. 이 흑우는 두 종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주 흑우는 몸 전체가 까만색인 반면에 네. 내륙 흑우는 등 쪽에 보시면 만선이라고 불리는 노란 선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두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네. 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흑우는 이 가운데 제주 흑우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흑우는 천연기념물로도 그렇죠. 지정이 돼 네.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로 누렇고 검은 소를 만나봤는데 아까 보니까 흰색 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흰 소는
좀 낯설어요. 그렇죠. 예. 이 흰소, 그러니까 배구라고 불리는 소는 흔히 알고 있는 색소 결핍증, 알비노 소입니다. 네. 일종의 돌연변인 건데요. 자연 상태에서 이 배구가 태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예. 굉장히 드문 확률인데 그러면 이 황소들 사이에서 돌연변이 소가 태어나면 이렇게 배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배구는 황소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일반 황소와 비교했을 때 염기 서열이 한 쌍 다르면 이렇게 배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색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예. 이 타이로신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변이 되면 이런 알비노 종인 배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송아지들 보니까 참 예쁘네요. 뭐 양 같기도 해요. 얼핏 네, 보면은. 흰소가 좀 예쁜 편이죠. 더 네. 그러게요. 자, 그 토종소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아까 처음에 소 하면은 누렁이를 생각한 것처럼 네. 누런 소만 생각을 했을까요? 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한우는 옛날부터 이 덩치가 크고 일소로서 아주 효율적인 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거친 사료와 같이 아무거나 먹어도 잘 자라는 아주 튼튼한 품종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일제 강점기에 조선으로 온 일본인들이 이런 한우를 보고 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우의 개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가장 많았던 것이 누렁소였는데요. 이 누렁소를 기준으로 이 소만 한우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는 한우에서 제외가 돼버린 거죠. 네. 이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색깔들의 소는 사라지고 결국은 이 황소만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이 한우의 역사에 우리의 아픈 그런 근대사까지 담겨 있는 셈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다시 다양한 색깔들의 소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랫동안 이 토종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네. 그래서 1996년에 칙소를 복원하면서 이런 한우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덕분에 칙소의 경우는 당시 멸종 위기 단계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은 안전 단계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복원할 동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면 칙소 복원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우선 칙소 복원 프로젝트는 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칙소뿐만 아니라 흑우나 다른 종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농가나 축사에서 외형적으로 뭐 새로운 형질이다 싶은 소가 있으면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육 이력을 조사를 하고요. 또 유전자 검사 같이 정확한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리 전통 소의 형질이구나 판단이 되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복원을 위해서는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의 집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 수정이나 수정란 이식 또 필요한 경우는 세세포 복제 기술까지 이용을 해서 유전자의 보존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동물이든 그렇겠지만 이 소를 복원하는 것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20년 이상 뭐 이 복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개체 자체로 하나의 종을 유지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네. 새로운 형질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새로운 유전자 없어졌던 그동안 몰랐던 유전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네. 연구를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정말 품과 시간, 노력에 많이 드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동훈 기자가 직접 연구를 하는 곳에 다녀왔다면서요? 네, 앞서 보신 이 화면에 나온 연구소가 제가 다녀온 네. 곳인데요. 네. 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 센터입니다. 네. 전라도 남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동물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입니다. 이 한우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형질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은 사라졌던 유전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종 연구, 뭐 유전자원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에 많이 다녀왔잖아요. 취재를 네, 위해서. 맞습니다. 다른 곳이랑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좀 비슷한가요? 여기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앞서 이 풀밭에 소들이 뛰어노는 네. 것을 보셨을 텐데 네. 굉장히 규모도 넓고요. 굉장히 시골 냄새가 물씬 나는 곳입니다. 네. 네, 대신 이 가축을 키우는 환경 자체가 뭐 일반 축사나 농가와는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같은 평수 안에 뭐 3분의 1, 2분의 1 정도의 가축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소들이 좀 더 그렇군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낼 자랄 수 수 있게끔 있는 환경을 환경을 조성해 주신 만들어주는 거죠. 편입니다. 뭐 네. 반달곰 그때 종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산 속에 위치했었는데 네, 그렇죠. 여기는 좀 평지에서 소들이
풀도 뜯어먹고 할 수 있게. 네, 또 이 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동물 종들의 유전 자원을 이곳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뿐만 아니라 닭이라던가 돼지라던가 또 사슴 종류, 뭐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또 그렇군요. 이곳입니다. 네. 토종소를 복원하는 것이 국가가 나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라진 품종을 다시 발견한다, 뭐 복원한다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요. 네. 이렇게 유전적인 다양성을 우선 확보를 하면 앞으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데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제가 가서 만나본 이 연구원분들은 우리가 보통 필요한 대로 고기를 위해서만 이 육종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질병 저항성을 높인다던가 이 소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또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앞서서 소, 특히 한우 하면은 고기, 맛있는 고기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먹는 것부터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동훈 기자 오늘 설명 듣고 보니까 결국 이렇게 소를 다시 되살리는 게 더 나아가서는 환경 또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